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한테 고백을 했어요. 나 사실 너 좋아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야 아랍에미레이트 갑자기 왜 그러냐. 야 오빠 부담스럽다. 오빠 부담스러워. 오케이. 난 여자가 있는데 Can you believe that?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가 옆에서 본 거예요. 사우디가 본 거예요. 트럼프가 막 문자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오빠 이 시간에 누구야? 오빠 또 두바이야? 미친 거 아니야? 오빠 나밖에 없다며. 걔랑 잤니? 잤어? 자, 오늘 2026년 4월 28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4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중동 지정학 판세를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뉴스가 터졌거든요. 자, 여러분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가 있는, 자, 즉 UAE가 오펙에서 전격 탈퇴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려 60년 가까이 몸담았던 거대한 원유 카르텔의 이별을 통보하고 손절을 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기름집 사장님이 탁주 걸치다가 말다툼 일어나가지고 핀트 상해가지고 상다리 엎고 상인연합회에서 나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것도 심각한 건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미국 이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이자 향후 수십 년간 우리가 주유소에서 찔러야 할 기름값,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이에요, 사실상. 자, 그러면은 상인 조기 축구회에서 잘 나오던, 꼬박꼬박 잘 나오던 UAE가 왜 갑자기 오펙을 떠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공격수 안 시켜줬다고 뿔따구가 나가지고 토라진 건지, 아니면은 과연 이 사건이 전 세계와 미국, 그리고 중동 전쟁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오늘 제가 시원하게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OPEC, 오펙이 뭐고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거 근본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카르텔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 카르텔이라는 게 같은 상품을 파는 기업이나 국가들이 지극끼리 헤쳐먹으려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한 통속으로 짜고 치는 담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한국에는 통신사 거대 3사가 독점을 하잖아요. 그 독점이라는 이유로 지극끼리 통신요금 비싸게 같이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개인정보 유출됐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회사 거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독점이잖아요. 옵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통신이라는 게 워낙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삽니까? 통신요금이라는 게 이게 높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째라이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은.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담합하는 거는 불법이지만은 오펙 같은 경우에는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합법적으로 용인된 세계 최대의 카르텔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펙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냐?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자, 1960년대에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이렇게 5개 나라가 이라크 바그다드에 싹 모입니다. 두 다리에 딱 모입니다. 이 양반들이 뭉친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당시에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그 서방 국가 소속 거대 다국적 석유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서방 국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이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금 잘 나가는 이제 엑선 모빌, 쉘이나 브리티시 페트롤 같은 그 브리티시 페트롤이죠. BP 그런 서방 기업들이 아니 이거 지하에 있는 석유 이거 뽑을 기술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파드린 다음에 얼마 떼드릴게요. 그런 줄 아세요? 하면서 서방의 석유 기업들이 중동에 들어와가지고 공장을 막 짓고 석유 시출 시설을 막 짓고 그런 식으로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여기저기에 석유 시출 시설 바바박 짓는 거예요. 근데 당시 중동은요, 여러분들 제가 과장 12스푼 털어 넣어가지고 1960년대 중동은 그냥 낙타랑 양탄자 깔린 천막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방 조폭들이 들어와가지고 석유를 캔다는데 지그들이 어쩌겠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석유를 서방 애들이 싼 값에 퍼올리고 지그들 마음대로 가져가고 팔아넘기고 이거 억울하잖아요. 중동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니 우리 시장도 번영회를 하나 만듭시다. 서방 애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우리도 힘을 기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나는 그 기름을 갖다가
직접 통제하고 가격도 중동이 직접 정한다라면서 만든 게 바로 오펙이다. 그러니까 상가 번영회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막 마트 들어선다 이러면은 상가 번영회 가가지고 닷대리 부수고, 그죠? 건설 현장에 살짝 불도 피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펙이 어떻게 유가를 통제를 하느냐? 결정적인 게 여러분들 생산 할당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이제 쿼터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쿼터 시스템. 자, 쿼터가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한국의 이제 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가 한국 영화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뭐 스크린 쿼터 이래가지고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무조건 어느 정도 걸어야 된다. 그런 스크린 쿼터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오펙 소속 산유국들이 내가 돈 좀 더 벌겠다고 너도 나도 기름을 최대치로 뽑아가지고 시장에 그거를 공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폭발하니까 당연히 기름값이 개똥값이 되겠죠. 그래서 오펙 인마들이 공급을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은 펑펑 터지는 기름이라도 인위적으로 굉장히 희소성 있게 이렇게 작업을 치는 거예요. 적게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가를 높게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거의 모든 국가가 석유가 필요해요. 예, 그래 공장도 돌리고 경제도 돌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물건도 생산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오펙 얘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 기름 이 정도밖에 없어. 기름 사가려면 돈 이 정도 더 내야 돼. 우리가 이거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오펙 상대로 기름을 가져갈 때는 더 높은 값을 주고 가져가는 거예요. 희소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중동 애들이 엄청난 돈을 쓸어 모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일머니의 시작이에요. 그 오펙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끌어모으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오일머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펙 이후로 중동 애들이 엄청난 현금 부자가 되죠. 그리고 전 세계 국가 채권이나 부동산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강대국들도 중동 애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펙 애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펙 국가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사우디,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오펙으로 시원하게 꿀을 빨던 UAE가 왜 갑자기 술상을 엎고 나갔느냐? 그 이면에는 치밀한 설계가 깔려 있어요, 사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돈이랑 쿼터의 족쇄입니다. 족쇄. 자, UAE,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 있죠? 아랍에미레이트가 두바이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두바이. 여러분들 건물 엄청나게 크게 짓는 그 두바이 있죠? 이 양반들은요. 정말로 지난 수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하루에 원유를 거의 500만 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인프라를 이미 구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원유 시출을 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미 다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펙이 만든 그 쿼터 규정 때문에 하루에 320만 배럴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차려가지고 하루에 치킨을 내가 200개 팔 수 있게 주방 세팅을 다 해놨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다 구해놨어요. 홀 서빙도 다 할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그죠? 시장 상인회에서 김 사장, 아니 딸내미 결혼 앞두고 돈 필요한 거 네 알겠어. 근데 다른 쪼매난 치킨집들도 생각을 해야지. 하루에 100개만 파이소. 예? 이러면서 사우디가 강제로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인회 회장 사우디가 김 사장 좀 그러지 마. 저 쪼매난 나라도 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팔면 안 되지. 그렇잖아. 우리 같이 공생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매일 수백만 달러를 그냥 공중에 태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다른 약소 회원국들 밥그릇 챙겨주려고 자기들이 계속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원래부터 아랍에미레이트가 손절각을 재고 있었어요. 사우디 전마들 내가 언젠가는 뒤통수 한번 깐다 하면서 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터졌어? 뭐가 터졌습니까? 이란 전쟁이 터졌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렸죠. 그러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다른 나라에 이거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렸어요.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수가 많아지니까 이참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이거 핑계로 족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 청정에너지 전환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청정에너지 전환, 이런 거대한 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싶은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죠. 아니 돌스야,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가 무슨 청정에너지냐, 임창정이냐 하시겠지만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석유 생산 국가라 가지고 지금 제일 후달리는 상황이에요. 왜냐? 뭔 일만 터지면은 중동 애들이 이제 전쟁이다 뭐다 뭐 이런 이유로 석유값 올리고 석유로 장난치고, 중동 애들이 석유값으로 장난을 안 쳐도 정유 회사들이 중동 애들 핑계로 석유를 막 올리잖아요. 석유값을 막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여러분들 희소성으로 봤을 때 희소성도 여러분들 티어가 있잖아요. 근데 석유는 사실 희소성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나댈 정도로 희소성이 높지 않아요. 이걸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높이니까 석유값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희소성이 있는 애가 아니에요. 희소성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닌데 계속 이걸로 장난을 치니까 전 세계가 대체 에너지 개발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중동 애들이 항상 석유값 장난치니까 뭔 일이 있었습니까? 전기차 쪽으로 가고 대체 에너지 쪽을 계속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UAE가 판단하기에 석유값 가지고 중동이 장난칠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계속 사라지는 이유, 그 영상에 제가 미국에서 지금 과학자들이 11명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11명이 실종되거나 아니면 제거됐어요. 거기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대체 에너지 개발이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UAE가 봤을 때 이거 통밥을 딱 재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거 석유로 꿀 빨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석유가 비싸게 팔릴 때, 지금 UAE 입장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우리가 100% 시추를 풀 가동을 해가지고 원유를 최대한 팔아먹고 현금을 엄청나게 땡긴 다음에 그걸로 우리가 최첨단 산업이나 AI 기술이나 관광이나 아니면은 아랍권 금융 허브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해가지고 산업을 다변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아랍에미레이트가 이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를 그런 식으로 신경을 쓰고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촉매제가 된 게 지금 이란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이참에 그냥 손절각을 봐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장사도 끝물이니까 말년에 오지게 한탕 땡기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사실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이쪽 석유 바닥에서 오랜 시간 약간 0.5 포지션이었어요. 0.5. 약간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 포지션이었어요. 약간 중동의 맹주 포지션은 약간 사우디가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게, 그 사우디가 인구면으로 보나 아니면은 그 매장량으로 보나 약간 그 큰 형님 포지션이었거든요. 사우디가 약간 오펙 회원들 중에서도 급 낮은 국가들 위해 가지고 이제 사우디 자기들 생산량도 조금 조절해주면서 동생들이 비싼 값으로 장사하게 도와주고 이랬거든요. 형님이 너가 힘든 거 아니까 조금 우리가 생산량 조금 낮춰가지고 너가 좀 더 비싸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이거 밑작업을 또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챙겨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0.5인 UAE 입장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이 양반들은 큰형님도 아니고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그 오펙 국가 중에서 한 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급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 치고 올라가고 싶어도 계속 큰형님이 견제를 하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 언제 한번 내가 담글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상곤치예요. 예. 그래서 두 국가가,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가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그런 기싸움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예멘 애들 있죠. 예멘 애들. 아라비아 반도 그 밑에 있는 예멘 애들, 옛날에 내전 터졌을 때 그때도 두 국가가 입장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살짝 서로 핀토가 상한 그런 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바로 벌어지고 있는 2026년 이란 전쟁 때문입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제일 처음 중동 전쟁, 그 이란 전쟁 처음 터졌을 때 제가 이미 언급을 해드렸죠. 자, 중동 국가들이 미국 쪽에 붙은 이유가 이제는 정상 국가가 되고 군사력도 키우고 산업도 다변화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자, 이란 전쟁 터지고 드론 날라오고 포탄 날라오는데, 아니 큰형님이라고 믿었던 사우디가 이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상가 번영에 조폭들이 이란 상가에 들어와가지고, 조폭들이 하면 좀 그럴까? 또 반미라고 할란가?
아무튼 그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이란 쪽 점포에 들어와가지고 앞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리 부수고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이란 점포가 지금 장사를 못 하는 거야. 오펙 그 상가 번영의 소속인데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란도 같은 오펙 상가 번영의 회원인데 그런 식으로 미국이 가게 앞에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빠따 들고 의학을 죽이고 앉아 있으니까 장사를 못 해가지고 열받는 거예요. 이란 점포도. 그래가지고 이란 점포가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다른 회원들 있죠. 상가 번영의 회원들 점포에 똥을 투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점포에서 배달 나가는 배달원 오토바이에 똥을 투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아니 야 우리가 이거 공격을 받아도 별 도움도 못 받는데 내가 왜 사우디 밑에서 점호 행사나 하면서 담배 심부름이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냐 하면서 열받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핀트가 상해가지고 탈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을 나오면서 얻는 거는 뭐고 털리는 거는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모든 일에는 이 양면이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장점은 확실해요. 당장 5월 1일부터 시추량을 최대량으로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돈을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 눈치 안 보고 자체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죠. 이거를 사우디가 가만히 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우디도 한번 담그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 사우디가 오펙에서 1인자 까라인 이유가 매장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사우디는요, 석유를 뿌릴 수 있는 그런 항구라든지 루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으로 사우디가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르무즈가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국가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미 인프라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 상태,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완전 파토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파토를 내느냐? 사우디도 같이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 석유 덤핑을 공급을 막 엄청나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야 우리 치킨 100마리에서 치킨 200마리 튀겨가지고 우리 팔 겁니다.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우디가 150개 팔던 거 야 너네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400개 튀겨서 판다? 그러면 치킨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치킨 값이 쭉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2마리씩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풀어버리고 분탕을 치는 거예요. 같이 죽자 이러면서. 그러면은 기름값이 똥값이 되면서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가 치킨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오펙 회원국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 그래도 유가가 떨어지면은 동시에 다 같이 담합을 해가지고 사우디가 자 동생들 준비 시작하면은 우리 다 같이 공급량을 줄입시다 하면서 다 같이 생산량을 쫙 줄여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혼자 떨어져 나가가지고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급량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거래처 사장님들이 아랍에미레이트 쓱 갔는데 오늘은 이거 물량 이거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은 오펙 애들한테 다시 갈 거 아닙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점포에 갔는데 아랍에미레이트도 가격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통닭을 얼마 안 팔아요. 그러면 통닭 다 팔았어요. 치킨 먹고 싶은데 이러면 오펙에 가가지고 석유를 받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펙에서 담합하고 들어오면은 살짝 애매해지는 그런 포지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돈을 땡긴 다음에 단기적으로 엄청난 돈을 땡긴 다음에 산업 다변화를 가져가가지고 사우디나 오펙이 이제 기름으로 장난을 쳐도 다른 산업으로 이거를 커버를 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빨리 작업을 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레이트랑 결정적으로 다이다이를 깼을 때 산업 다변화 다이다이를 깼을 때 아랍에미레이트가 결정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금력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거는 좋은데 사실상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제일 빡세잖아요. 언니들이 진짜 막 이 정도만 노출하고 다니잖아요. 요라고 다니잖아요. 언니들이. 그런 나라에서 여성 경제권이 없잖아요. 여성 경제 참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인구가 반토막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받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있죠. 제약이 있죠. 이슬람 제약이 있는데
사우디보다는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그 중동의 어떤 그 산업 다변화 패권 있죠? 그거를 두고 다툴 때 아랍에미레이트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가지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닦아봐야겠죠. 그죠? 자,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방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가? 자, 일단 석유를 수입해서 쓰는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나라에는 장기적으로 굉장한 호재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입니다. 왜냐? 아랍에미레이트가 쿼터 무시하고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 들어오는 물건이 많아진다는 거죠. 기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면은 가격이 떨어지죠. 당장 지금은 전쟁 중이라서 개판이죠.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유가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오펙이 기름값 가지고 장난칠 때마다 휘청거렸던 경제도 어느 정도 이제 세컨 옵션이 생기는 거예요. 보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인프라도 많이 깔고 건물도 많이 짓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아랍에미레이트랑 한국이 이게 그 국제적으로 봤을 때 한국 밖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랑 아랍에미레이트가 약간 꽁냥꽁냥력이 좋아요. 궁합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게 굉장히 호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 봤을 때. 자, 부정적인 영향이 뭐냐면은 제일 염통이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요소가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반세기 넘게 유지된 이런 질서가 있었잖아요. 오펙 애들이 기름값 올리면은 우리는 기름값 올리셨습니까? 그러면은 고분고분하게 쳐맞겠습니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반세기 넘게 유지된 조용한 이 호수가 있는데 갑자기 돌덩이가 폭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유가가 요동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호르무즈가 막혔으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100% 생산을 해도 호르무즈로 배달을 못 나가잖아요. 치킨을 지금 100마리 튀기던 거 200마리 튀겨도 배달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포장 배달 주문을 했는데 그거를 픽업하러 오지를 못하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나마 하브샨 푸자이라 그 송유관이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아랍에미레이트잖아요. 자, 이게 UAE 아랍에미레이트죠. 그리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여기가 이란이죠. 여기 다 이란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애들이 여기서 이제 알받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여기 알받고 있고.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여기 유전이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영토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이프로 쏘입니다. 파이프로 이렇게 쏘아요. 여기가 오만입니다. 오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오만 쪽으로 쏠 수 있는 송유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하버 뭐랍니까? 항구가 있는 거예요. 여기로 이제 기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일을 벌인 거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만 바닷가 쪽에 바로 기름을 쏠 수 있는 송유관이 있기 때문에 이란 눈치 안 보고 바로 오만 항구로 기름을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아니 덜스야, 오만은 오펙 가입국 아니냐? 괜히 아랍에미레이트 도와줬다가 사우디한테 담기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죠. 오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complicate 합니다. 왜냐면은 복잡해요. 자, 사실 오만은 오펙 플러스 국가입니다. 오펙 플러스 국가. 실제로는 오펙이 아닌데 오펙이 정책을 결정하면은 같이 좋게 분위기 맞춰가지고 동참해주는 것 뿐이지 의무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가 번영의 조기축구회에서 고정 멤버가 아니에요. 매일 일요일에 나와가지고 축구를 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가 번영의 조기축구회에서 멤버 한 병이 비잖아요. 그러면은 탁주 한 잔 얻어먹고 같이 한 번씩 뛰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정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만은 약간 그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만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게 중동의 스위스라고 해가지고 오랜 시간 중립 노선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전쟁 터졌을 때 이란이 갑자기 오만에 와사바리를 튕구잖아요. 그러니까 오만은 갑자기 있다가 야 우리 중립인데 갑자기 우리 왜 때리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만도.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때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함부로 의학을 죽이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고정 멤버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오만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자기 파이프랑 항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를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거부할 이유가 없죠. 오만 입장에서는. 왜냐? 아랍에미레이트가 오만 인프라를 사용을 해가지고 석유를 많이 팔면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오만한테 인프라 이용한 이용료를 또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만도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도 돈 벌고 아랍에미레이트도 호르무즈 걱정 없이 돈 벌고 석유가 시장에 풀리면은 한국 같은 석유 의존도 높은 국가들도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란이 미국이랑 협상 카드를 맞추고 있잖아요. 서로 이제 협상 카드를 맞추는데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뭡니까, 여러분들? 호르무즈입니다. 호르무즈. 그런데 지금 가장 강력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호르무즈인데 계속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협상하기 엄청 유리해지는 겁니다. 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거 돌세 니는 철저히 미국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그럼 내가 미국 사니까 미국의 관점을 이야기를 해주지 내가 중국 관점을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我不是中国人, 그죠? 니온인 그 나이 데스. 예, 그죠? 내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점을 내가 이야기를 하지. 그죠? 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미국 입장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교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원래는 오펙이 기름 쪽에서는 꽉 잡고 있는 건데 여기서 깽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요 세계 석유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압도적이냐? 미국은 매장량도 많은데 중동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킨집에 치킨을 사러 갔어요. 근데 중동 쪽 치킨집은요 갑자기 깡패들도 한 번씩 들어오고요 깽판도 치고요 말이 많아요. 근데 미국은요 감히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깽판을 못 쳐요. 왜냐? 미국 자체가 이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데예요. 그래서 깡패들이 못 들어와요. 오케이? 미국도 순정이 있다. 네가 그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은 그때는 인마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앉아. 그래서 미국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안정적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사우디나 중동이 석유 생산 1위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셰일 혁명 이후로 지금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이 항상 눈치를 보는 게 중동의 석유 카르텔 오펙이었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펙이 기름으로 장난질을 할 때마다 미국 경제가 휘청휘청 흔들리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오펙한테 알랑방구를 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극끼리 뗀뗀하게 뭉쳐있던 오펙에 큰 구멍이 뚫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름 카르텔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격 통제력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석유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산업 다변화를 하려면은 뭔가 세계 무대에서 좀 더 탄탄하게 장사도 하고 투자도 하려면은 미국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미국이 여러분들 좋건 싫건 간에 미국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엄청나니까 미국 도움이 필요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국가 경쟁력이나 아니면은 이제 첨단 산업을 하려면은 첨단 산업 장사를 하려면은 가장 유동성이 높고 가장 안전한 자산인 이제 미국 달러라든지 미국 국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석유도 달러로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랑 협력하면서 깐부 관계를 가지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돌세 정말 저거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페트로 패권 달러 패권 이라더라. 전쟁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이란 전쟁을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이제 공식처럼 생각할게. 내가 이 수학 문제를 이거 막 푸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게 뭡니까? 공식이에요, 공식. 예. 무조건 돈이거든요. 돈입니다. 자,
돈을 딱 봤을 때 그 공식이 뭐냐, 전쟁이라든지 뭔가 이거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뭐 하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냐 할 때, 그때 딱 공식지처럼 딱 보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 근데 지금 이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나라 돈을 끊는 게 아니고 미국이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돈을 컨트롤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세계 무대에서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첨단 산업도 하고 싶고 AI에도 뛰어들고 싶고 그러려면은 미국한테 약간 알랑방구를 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랑 깐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이랑 꽁냥꽁냥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달러를 더 많이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도 달러를 받고 팔면은 미국도 이제 그죠? interest rate, 그러니까 뭡니까? 금리랍니까? 그래, 금리를 좀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달러가 강력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협력을 하면서 깐부 관계를 가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 탈출하면서 시장에 기름이 막 들어와가지고 기름값이 떨어지면은 산유국인 기름을 팔아먹는 미국한테도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미국은 기름을 팔아도 좋고 기름을 안 팔아도 다른 쪽으로 돈 벌 건덕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애들처럼 기름을 못 팔면은 쫄딱 망하는 기름팔이 몰빵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석유 수출보다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아무리 석유를 많이 뽑아도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정유를 해가지고 다시 받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산 기름이 싸면은 미국 물가도 안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계 정세도 좀 안정이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기름값이 똥값이 되죠? 그러면은 진짜로 타격받는 나라가 또 있어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오펙 탈퇴하고 만약에 기름이 덤핑이 되잖아요. 엄청 들어오죠. 그러면은 진짜로 똥줄 타는 데는 따로 있다니까요.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오케이, 예, 러시아 채팅 치시는 분들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러시아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느냐면은 오펙이 만약에 기름으로 장난을 치잖아요. 맨날 첫날 뭐 전쟁 났다 뭐다 해가지고 기름을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도 그래요. 호르무즈 해협 막혀가지고 지금 제일 재미 보는 데가 어디예요? 러시아거든요. 왜냐? 러시아는 오펙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펙 애들이 가격으로 장난을 치면은 가격을 딱 땡겨 올리잖아요. 원래 이만큼인 거를 이만큼 올리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애들이 이 정도로 팔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오펙 애들보다는 싼 게 아니야. 그러니까 러시아도 오펙 애들이 기름값을 올렸으니까 이거를 약간 싼 값에, 그래도 비싼 값에 팔아요. 그러니까 중동 애들이 석유값으로 장난을 치면은 러시아산으로 재미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사람들이 러시아산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는 오펙에서 나와가지고 자체적으로 파니까 석유값으로 오펙이 장난을 쳐도 굳이 미국 눈치 보면서 러시아산 기름을 비싸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매체에서는 이게 크게 이야기를 안 해주지만은 사실상 이게 굉장한 사건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부정적인 거는 모든 것에는 양면이 존재한다. 자, 지금까지 중동에서 아무리 깽판을 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내전이 일어나고 해도 오펙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기름, 이런 거였어요. 꽉 잡고 있었어요. 돈이 좋아. 돈이 좋은 거거든. 이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에서 깽판을 치고 나오면은 이거 완전히 콩가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동이 또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서로 또 밥그릇 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살짝 애매해지는 게 또 미국입니다. 왜냐? 그죠? 그걸 무너뜨린 게 트럼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양면이 존재하죠. 자, 지금 사우디랑 미국이랑 특히 트럼프 정부가 사우디랑 꽁냥꽁냥이 아주 오졌습니다. 원래 바이든 정부에서 사우디는 저거 나라 같지도 않은 것들, 저거 조폭 같은 것들, 저거 양아치들 이러면서 바이든이 사우디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아니죠. 철저히 이제 돈이죠, 돈.
Okay. 관세 baby 관세. Okay. Can you believe that? I like money. Okay. I love money. Can you believe that? I like it. Okay. 그래서 사우디랑 미국이랑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꽁냥꽁냥이 아주 오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한테 고백을 했어요. 나 사실 너 좋아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야 아랍에미레이트 갑자기 왜 그러냐. 야 오빠 부담스럽다. 오빠 부담스러워. 오케이. 난 여자가 있는데 Can you believe that?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가 옆에서 본 거예요. 사우디가 본 거예요. 트럼프가 막 문자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오빠 이 시간에 누구야? 오빠 또 두바이야? 미친 거 아니야? 오빠 나밖에 없다며. 걔랑 잤니? 잤어?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죠. 트럼프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야 솔직히 너도 중국이랑 남사친이라면서 걱정하지 말라면서 몇 년 전부터 같이 1박 2일로 놀러 다니고 했잖아. 그리고 솔직히 니랑 오페크 니랑 니 친구들 야 틈만 나면은 기름값 올려가지고 중간 선거도 지금 간당간당하고 그렇잖아. 그렇게 됐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사우디랑 꽁냥꽁냥 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랑 약간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또 미국이랑 아랍에미레이트가 약간 꽁냥꽁냥을 한다고 한다면은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랑 미국이랑 아주 미묘한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간에 미국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약간 교통 정리하기가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변화에는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석유 가격이 요동칠 거예요. 왜냐? 불안감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생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오펙 탈퇴로 유가가 잡힐 수 있을지 그리고 중동 정세와 이란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랍에미레이트 오펙 탈퇴가 중동, 미국 그리고 전 세계,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상인회를 어슬렁거리던 아랍에미레이트를 본 적이 있나? 사막 한가운데 기름을 팔고 싶어도 오펙에 가로막혀서 기름을 못 팔고 있던 아랍에미레이트를 본 적이 있나? 나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낙타가 되고 싶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최첨단 산업 한번 만져봐야지.